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 또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공학 자격증 취득 공부하시면서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는 과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공식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공학도로서 엔지니어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을 그냥 쑥 훑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힘과 운동의 관계입니다. 일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어떤 한 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kPa 중 메타는 힘과 거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갔느냐, 그게 곧 1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양이고, 우리 토크 얘기 많이 들어보죠. 토크 힘이 얼마냐 이런 건데 몇 메타 킬로그램 중이냐, 그러니까 몇 메다를 얼마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물체를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때 그 회전의 원인이 되는 힘의 모멘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스패너로 어떤 볼트를 풀려고 할 때에 잡아당기를 할 때 여기에 걸려지는 힘은 이 스패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에 더 쉽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길고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은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 길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전하는 운동에서는 또 각도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한 어떤 힘의 모멘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회전력, 즉 토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속도에 관련된 것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속도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러죠.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우리가 보통 주행할 때 80km per hour 또 100km per hour 이런 것은 뭐냐면 1시간 동안에 100km를 도달할 수 있는 그 속도예요. 또 80이면 80km를 갈 수 있는 속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이 속도는 여기에서 t 분의 s 메타세크, 이것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속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가는 막 속도보다 거기에 덤으로 붙어져 가는 거, 속도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 그래서 이것도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그러면 현재 가속도가 얼마냐,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그냥 짜증이 나죠, 그죠? 이런 문제들 나오면 뭐 공식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열과 일 및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온도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온도 할 때 몇 도씨 몇 도씨 그러죠. 그걸 섭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데서 화씨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섭씨는 우리가 저렇게 이렇게 표기하죠. 그 다음에 화씨는 이렇게 표기하고 9분의 5 가로 열고 곱하기 가로 열고 화씨 마이너스 32 하게 되면 섭씨가 돼요. 그 다음에 섭씨를 주고 화씨를 고쳐야 할 때는 5분의 9에 플러스 31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화씨가 얼마 때 이것을 섭씨로 고쳐라, 또는 섭씨를 얼마를 주어지고 이걸 화씨로 고쳐라 할 때에 그때 적용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령과 비열, 킬로칼로리인데 표준 대기 압력하에서 순수한 물 1kg 중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어떤 온도를 높일 때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TU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쓰는 단위죠. 그래서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 BTU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HU라는 게 있습니다. 칼로리와 킬로칼로리와 BTU를 조합한 것으로서 1파운드를 0도씨서부터 시작해서 100도씨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비열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필요한 열량, 이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일정한 압력하에서 또는 일정한 최적하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력, 말 그대로 말이 끄는 힘이에요. 호스 파워라고 해서 HP라고 하죠. 그래서 마력은 일을 하는 능률의 표시인데 일은 힘과 거리를 곱한 거예요. 따라서 1마력은 1초 동안에 75kg 중 per 메타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마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70마력 그러면은 통상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70마리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력은 75 곱하기 세크 초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시마력 우리가 그 처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신 거 있죠. 연소실에서 직접 가장 처음에 연료가 들어와서 터졌을 때 가장 순수하게 얻는 그 마력, 지시마력 또는 중심이 된다 해서 도시마력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기관 실내 내에 폭발하는 역도 직접 측정한 마력이에요. 그런데 그 측정한 마력을 피스톤이 받아가지고 크랭크 축에다가 전달했을 때 크랭크 축이 돌려고 하는 그 마력을 또 뭐라고 배웠죠? 축마력 또는 한번 그 마찰을 걸르고 난 정미에서 받았다 해서 우리가 정미마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시마력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엔진의 출력 축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동마력과 뭐요? 축에서 걷는 거 제동마력 또는 정미마력, 축마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엔진 내부에서 소비되는 마찰마력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였을 때 또는 기계적인 마찰이 있던 거 그거 플러스 크랭크 축에서 얻는 거 이걸 더하면 연소실에서 얻는 도시마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지시마력은 이렇다. 그런데 지시마력은 보통 우리가 IPS로 하고 75 곱하기 60 그다음에 P 엔진의 회전수부터 실린더 수, 행정, 단면적 이것을 전부 다가 곱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동마력 구하는 거, 제동마력 구하는 것도 75 곱하기 60, 716분의 TR 이렇게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뭐 파이 들어가니까 다 환산해서 해서 716분의 TR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동마력은 연소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한 에너지 중에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손실을 빼고 크랭크 축에서 얻는 마력을 우린 정미마력 또는 축마력, 제동마력 그렇게 앞 시간에서도 배운 바와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식만 이렇다. 그 다음에 마찰마력 요거는 지시마력하고 축마력 빼고 여기 피스톤에서 있는 그 마찰마력 마찰마력은 지시마력 빼기 제동마력 하면 나머지 손실적인 마찰마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찰마력은 75분의 총 마찰력 곱하기 피스톤 평균 속도. 자, 그 다음에 연료마력이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에 따른 기관의 출력을 측정하는 마력을 우리는 연료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기능사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산업기사 예상되시는 분들은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정격 마력이 있습니다. 엔진의 정격 출력을 마력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정격 마력이라고 해요. 단어의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찰 마력. 이거 뭐 우리가 쉽게 알듯이 이렇게 마찰되는 거 마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각부 마찰과 발전기 이것도 풀리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동력을 뺏기죠. 발전기의 그 축도의 그 베어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 펌프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크랭크 축마력 다시 말해서 제동마력에서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마찰 마력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동력이 손실되는 마력으로서 마찰 손실이 적어야 성능이 좋은 엔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A 마력 요거 좀 단어가 요거 좀 잘못됐는데요. 요거 좀 줄 그어야 되는데 요거 사각형이 쭉 나왔네요. 2.5분의 D 제곱의 N이고 1613분의 D 제곱의 N. 요것들은 실린더 안찌림의 단위가 인치로 나올 때는 2.5, 1인치는 2.5, 그렇죠? 그다음에 실린더 안찌림 단위가 문제에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오게 되면 1613. 이렇게 해서 요 SA 마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계 효율. 기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힘 중에 몇 퍼센트가 실제로 유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값을 우리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 효율이 뭐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100을 줬을 때 한 80%의 효율을 봤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기계를 일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용되는 효율, 그걸 우리 기계 효율이라고 합니다. 요게 관계에서도 제동 열 효율, 도시 열 효율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공식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동 출력이 있습니다. 엔진의 각부 마찰과 발전기, 물펌프 및 에어컨 컴프레셔 등에 의해서 동력이 손실되는 마력으로 마찰 손실이 적어야 좋은 엔진이다. 기관 제동 마력이네요. 그죠? 조금 아까 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손실 마력하고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에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위와 기호에서 우리 한국은 MKS 단위를 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메타 또는 킬로그램 또는 세크 이렇게 MKS 단위를 쓰는데 길이는 센티미터, 질량은 그램, 시간은 초, 세크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MKS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자동차들을 보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킬로미터 거리와 시간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수입되는 자동차들 보면 어떻게 마일로 나오죠? 몇 마일 몇 마일. 그게 우리가 단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FPS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트, 파운드, 세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MKS 단위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일의 단위에서 1마력 여러분들 요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1마력은 0.736kW고 그다음에 75kg 중 메타 퍼 세크고 0.175kcal 세크고 자 이거 열량과 그다음에 힘과 그다음에 전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야. 1마력은 그래서 0.697 BTU per 세크 요것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마력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로 바꾸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단위 환산에서 1킬로칼로리는 4.1855kJ이고 1kJ는 0.23892kcal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힘든데 뭐. 그리고 1마일은 1.6093km. 1Nm는 1J이고 1파운드는 0.454kg 중이고 1kg 중에 메타는 7.233 피트 파운드 피트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알게 되겠다. 1kg 파운드 센치 스퀘어는 14.2 psi다. 요거는 왜 우리가 암기하고 계셔야 되냐면은 예전부터 우리 그 공부들이 있죠. 이 공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에 psi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psi냐? 그랬을 때 그 psi를 우리 MKS 단위에서 킬로그램 중 센치 스퀘어 요걸 바꿀 때 필요하기 때문에 1kg 중 센치 스퀘어는 14.2 psi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요. 이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한다. 압력이 최적에 반비례한다. 최적이 반비례가 뭐예요? 서로 반대죠. 온도와 최적에.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면 이상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십니다. 이걸 실제로 어디 뭐 적용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력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의 제1법칙은 밀폐계가 임의의 사이클을 이룰 때 열 전달압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 요 말 그대로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력학의 제1법칙은 아니면 또 이렇게 문제항에 이렇게 해주고 이건 무슨 법칙을 뜻하느냐? 연력학의 제1법칙 뜻한다. 암기하고 계시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하나의 열원에서 얻어지는 열을 모두 역학적인 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열은 저온계로부터 고온계의 상태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한다. 이게 제2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 정도는 잘 안 나와. 여러분들 1법칙 정도만 좀 암기하고 계시고요. 열효율은 기관에 공급된 연료가 연소해서 얻어진 열량과 이것이 실제의 동력으로 변한 연령과의 비를 말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이게 연력학의 제2법칙에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어떤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연력학의 제1법칙, 제2법칙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루한 내용이고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자동차 공부할 때 크게 도움스럽지 못하고 외우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